김성환의 행가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제 오프닝을 들으시고 문자가 꽤 네. 많이 쏟아지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발 다쳤다고 해서 재판을 안 나왔어요. 문을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발을 신을 수가 없다. 네. 이재용 부회장은 나왔는데 증언을 한마디도 안 했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를 못하는 참 희한한 상황인데요. 그러네요. 예. 정말 그러네요. 국민 보기에 미안해서 그런가요? 국민 보기 미안해서 서로 마주보지 못한 겁니까? 네. 박근혜, 이재용 두 분? 네, 저는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봅니다. 의도적으로. 네. 참 뭐 이제 답답하더라. 지금 재판 빨리빨리 치러서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혀도 모자를 판에 결국 어제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재판이었어요. 하루 공친 겁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이렇게 시간 끌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석방되고 난 다음에 재판을 예. 받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발을 다치셨으면 휠체어라도 좀 최고급으로 제공하면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는. 아니 오늘 재판 때는 또 나온다잖아요. 오늘은 어제는 뭐 걷지도 못한다는데. 휠체어 없이도 오늘은 나오는 오늘 거. 나온다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 얘기는 뭐 이만하죠. 행간 가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인데 해외 순방 직후 열리는 회의라는 점에서 국내 상황과 맞물려서 중요한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국무회의, 대통령의 입을 주목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살펴볼까 합니다. 국무회의라는 게 뭐 늘상 열리는 거고 뭐 이게 대단한 거야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국무회의는 좀 특별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리고 국무회의요 자주 열리는 건 아니에요. 자주는 아니지만.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두 번째 국무회의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6월 27일 화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예. 딱 2주 만에 두 번째 국무회의가 일단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음흠. 일단 뭐 청와대는 해외 순방에 따른 후속 조치를 내각에 지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부처별로 현안도 산더미처럼 지금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챙기는 회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뭐니 해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정치. 그렇죠.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 문제인데요. 예. 뭐 장관 임명이나 정부 조직 개편, 추경이 전혀 진전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뭐 문 대통령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뭐 어떤 식으로든 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국무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세 가지 우리가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 어디입니까? 첫 번째 관심 포인트는 아직 6명의 박근혜 정권 장관들이 섞여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인데 아직도 6명은 박근혜 정부 사람이에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들인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 장관들 면면을 보면은 정부가 바뀌었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17명 중에서 11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나머지 6명은 박근혜 정부 사람들입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 주영환 산업부 장관, 정진엽 복지부 장관, 이기권 노동부 장관, 박인영 국민안전처 장관, 최양희 미래부 장관. 야, 쭉 옳고 나니까 진짜 많네요. 네. 근데 어제 국회에서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했거든요. 채택됐습니다. 근데 아직 정식 임명장을 준 것은 아니기 예, 때문에 예. 국무회의에 오늘 참석할 자격은 주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국무회의 직전에 임명장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교체하는 거죠. 최양희 장관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12명으로 이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게 5월 10일입니다. 예. 오늘이 7월 11일이거든요. 2달 됐네요. 네, 2달이 넘도록 전임 정부 장관 6명하고 국무회의를 한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만약에 이전 정부는 그러면 사례가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6일 만에 내각 구성 다 끝냈어요. 예. 한 보름 만에 다 끝냈다는 얘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더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조금 오래 걸렸는데 그때도 38일 걸렸어요. 그래요? 네. 야당이 지금 너무 문재인 정부 발목 잡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아니 없는 박근혜 전 상황이네요. 대통령 때는 그렇게 많이 낙마하고 다시 인사청문회하고 했는데도 38일 만에 완성이 됐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요.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6명의 전임 정부 장관도 또 11명의 현 정부 장관도 모두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어색한 분위기 첫 번째 관전 포인트.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관심 포인트는 송영무 조대업 장관 과연 임명할까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야당이 김송조 트리오라고 해서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3명의 후보자는 절대 안 된다.
네. 이런 입장이었는데 예. 일단 김상곤 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됐습니다. 됐고 예. 송영무, 조대엽 두 사람 남았어요. 맞습니다. 이 청문 보고서 재송부 기간이 이미 어제로 만료가 됐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문 대통령이 오늘 두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애초 해외 순방 직후에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뭐 거의 확실하다는 얘기가 이제 흘러나왔거든요. 근데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야3당은 만약에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전국이 파국으로 치달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국민의당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진 않았잖아요. 여태까지는. 예, 뭐 반대하다가도 마지막엔 찬성해주고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국민의당이 워낙 강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추미애 대표가 지른 불 때문에 국민의당이 국회에 전혀 협조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한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예. 그래요. 이 조대엽, 송영무 두 장관에 대해서는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가 두 번째 관전 포인트.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관심 포인트는 문준영 제보 조작 사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과연 나올까입니다. 과연 언급이 있을까? 네. 그러니까 어제 뭐 야3당이 문준영 씨 취업 특혜에 대해서도 특검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예. 저는 국민의당 증거조작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든 아니든 국민의당은 조작된 증거로 문 대통령을 공격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정치 공작이라는 얘기가 나올 법한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국민의당이 특검 카드로 역공을 한다? 문 대통령이 과연 이런 주장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 굉장히 억울하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좀 분노의 감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적반하장이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하지만 또 문 대통령이 언급을 하자니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건 아니냐 이런 이제 역공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급적 언급을 꺼릴 것이다. 그렇지만 뭔가 어떤 식으로든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요. 어찌됐든 해외 순방을 다녀오니까 꽉 막힌 전국이 펼쳐지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까 이걸 국민들 입장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